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 일요일 저녁 6시 30분에 방영되고 있는 신작 예능 도포자락 휘날리며입니다. 덴마크를 가다? 형, 일단 이거 한번 밀어봐요. 현우 형은 무한 긍정, 묘한 매력이 있는. 야야. I love your drama. 좀 여유 있게 본 것도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 뭐 단순히 여행만 하기보다는 문화를 알리는 거니까. 한국 문화를 어떻게 알리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콘텐츠를 판다? 거기에서? It's a wireless charger, and then you just put your phone in it. 아, 한국 물품이 많은 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그만의 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구나. 근데 출발이 언제지, 우리?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 내가 한 이틀 늦게 출발을 할 것 같아. 아, 일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지금 이렇게 4명이 가야 되잖아. 와, 날씨 좋네. 야, 이거 진짜 귀엽다. 아, 대박이다, 진짜. Let's go. 와, 좋다. 와, 진짜 유명하네. 초록이들이 막 이렇게 반겨주니까 눈도 이제 편해지고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아, 좋다. 야, 여기 이거 영화 아니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커플 지금? 그냥 찍어도 영화 아니야? 그냥 앉아서. 그렇지. 어디서 먹지? 여기 앉아. 여기? 여기 앉자. 야, 상현아 한 입 물어. 맛있다. 여기 물건 펼쳐놓으면 아니, 내가 봤을 때 문구왕이 아니라 바구니만 놔도 동전 몇 개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공연이 있어야죠. 괜히 여기 덴마크 뭔가 조금 나랑 좀 정서가 맞는 것 같아. 슴슴한. 너 지어도 갈래? 이러면 이제 여기 여행 오는 걸로. 저거 봐, 보통 저 보트 타고 다니면 사람들 막 손 흔들고 막 하거든요. 여기는 그냥 여기 덴마크에 절여지나 봐. 다 저렇게 하고만 다니. 아무것도 안 해. 덴마크 신났어? 아, 신화. 저 채찍을 든 분이 어머니고, 저 황소 4마리가 자식들? 자식들? 여기 물이 엄청. 프리마켓. Yeah, of course. 야, Only if you promise to come to our flea market tomorrow. 상현이가 외국 사람들이랑 말을 많이 해. 말 많이 해. 아니, 걱정 안 해도 돼. 첫 장사를 한번 가봅시다. 과연 이 물건을 좋아하실까? 도포자락 휘날리면은 단순히 해외를 즐기는 여행에서 벗어나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5남자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도포자락 휘날리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행 예능으로서 굉장히 좀 세심한 연출을 보여주는 매력을 잘 살렸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덴마크 자체가 카메라를 아무데나 이렇게 들이대도 전부 다 화보 같은 그런 풍경이 펼쳐지지만 풍경에만 의지하기보다는 그 풍경을 대하는 출연자들의 시점과 반응을 굉장히 좀 세세하게 잡아줘서 종종 여행 에세이를 보는 듯한 그런 순간들도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장을 보러 갔던 황대현 씨가 자전거를 타면서 처음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와 진짜 외국에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돌아다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외국 시합장을 다닐 때 못 봤던 이런 좀 시야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여행을 와서 우리가 바뀐 풍경에서 달라지는 어떤 단상들도 되게 잘 잡아냈고 그러한 점들에 좀 시청자들이 이입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미션이 있잖아요. 컬처숍을 오픈을 해야 될 텐데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그냥 알리겠다 이것이 아니라 문화 교류를 또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나라의 일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들면서 이해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에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이런 이야기들도 어떤 오픈의 준비 단계로서 좀 충분한 이야기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복은 우리 것이야를 늘 주장하지만 사실 실제로 한복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한복을 입고 뭔가 진지하게 하는 거를 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이번에 해외 여행지에서 멤버들 전원이 한복을 차려입고 그야말로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걷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처럼 이 갈등 설정을 배제한 예능 프로그램 참 오랜만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담백하다 못해서 심심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이 도포자락 휘날리며를 기점으로 예능에서의 그 과한 그 조미료 첨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 프로그램을 볼 때 목적은 사실은 대리만족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화면을 통해서 이국적인 풍경을 즐기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교감하고 이런 어떤 기쁨이 있는 건데 그런 목적은 굉장히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출연자들의 성격이나 이 미션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약간 느긋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덴마크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휴게라는 정신을 강조하잖아요. 일종의 여유로운 평화, 행복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근데 그것과 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분위기가 보는 사람에게 편안함에 힐링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약간 아쉽게 여겨진 것은 이 프로그램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힐링이고 하나는 이제 한국 문화 알리기인데 한국 문화 알리기는 약간 덤처럼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션 자체를 조금 더 설득하려면 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이 어떤 미션을 해볼까? 미션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하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과정이 조금 더 면밀하게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도포자락 휘날리며에서는 첫 번째 여행지로 덴마크를 선택했는데요. 이 동화의 나라답게 아름다운 풍경과 일상 속의 여유를 중시하는 덴마크식 휘게 라이프를 보여주며 랜선 여행의 설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여행지로 덴마크를 선정한 이유가 잘 드러나는 매력적인 장면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1회에 공항에 처음 갔을 때 약간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나라를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첫인상은 공항에서 방금 나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연은 노상의 황대현 씨가 주차장에 가서 익숙하지 않은 미니버스를 몰게 됐어요. 이 정도? 잠시만요. 그 주변 사람들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지 않고 이렇게 침착하게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클락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울리지 않았어? 맞아요. 너무 감사하더라. 다 기다려주고. 사실은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빠른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삶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오는 어떤 외국에서 느낄 수 있는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삶의 속도에 적응하면서 이들이 무언가를 배워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를 여기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품게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1회에서 건물들의 높이가 낮아서 되게 하늘이 탁 트인 도로를 지나가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난 지금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뭐야? 높은 건물이 많이 없는 거?
그래서 시야가 탁 트인 덴마크는 코펜하겐 시청사 탑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도시의 전경이 정말 이 코펜하겐 시민들이 다들 우리는 탁 트인 하늘이 좋고 높은 빌딩은 싫어라고 그런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도 당연히 높은 빌딩 세워서 시세 차이 얻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이 도시의 풍광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시민들이 합의를 한 걸 규정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덴마크 시민들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규정과 사회적 합의의 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겠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었어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이래서 덴마크를 선택했구나라고 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휴양과 일상의 경계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덴마크 전체가 이미 그런 휴양의 성격이 일상 안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제일 잘 드러내준 그런 장면이 이외에서 이제 황대헌 씨와 노상현 씨가 이스라엘 광장에서 잠깐 이제 그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데 학교인가 봐. 카메라가 그냥 이렇게 그들이 앉아있는 장면을 비추다가 쓱 이렇게 돌리기만 했는데 시야가 탁 트이면서 오전 햇살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색다른 풍경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일상 안에 저 사람들은 저런 낭만이 있고 어떤 오전에 햇살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는 좀 느끼기 힘든, 누리기 힘든 덴마크가 주는 어떤 힐링이라는 게 아름다운 풍경에서만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한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도포자락 휘날리며에서는 K-팝, 드라마,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출연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종국 씨를 필두로 지현우, 주우재, 노상현, 황대헌 씨까지 도포즈로 분한 5명의 멤버가 의기투합해서 5인 5색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출연자들의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지현우 씨가 제일 인상적이었는데요. 김종국 씨가 부재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장자로서 좀 동생들을 리드하게 됐는데 보통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잘 못 보게 되니까 이제 자신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해서 좀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이제 일종 면허를 취득을 해서 덴마크에 도착해서도 그 운전을 도맡아 하고 또 동생들이 이렇게 광장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있을 때 우리 한번 판매할 곳을 미리 찾아보자라든가 또 현지인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홍보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임무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임무를 수행하려는 그런 모습들 좀 일관되게 보여준 성실성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멤버들이 다양한 모습들을 선보여줄 수 있도록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굉장히 잘해준 게 주우재 씨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지현우 씨가 굉장히 미션 지향적이고 우리 이거 해야 되라면서 이렇게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보필해준 게 주우재 씨고 또 아래로는 또 이제 노상현 씨는 전혀 이제 예능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뭔가 예능 캐리어로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또 해요. 또 자신의 예능적인 활약도 좀 과하지 않은 선에서 굉장히 선을 잘 타면서 절묘하게 수행한다라고 느꼈던 게 침대에 배정하면서 카드 뽑기를 할 때 3장 중에 큰 거 2장 제일 큰 등을 바닥에 자는 거야. 하나, 둘, 셋. 17. 스톱! 가만있어. 봐봐. 자신도 높은 카드를 뽑았으면서 뒤로 싹 버리고는 이제 노상현 씨한테 너는 정말 나처럼 이렇게 정직하구나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화면으로 잡았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순간을 연출해낸다라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주우재 씨 활약이 굉장히 돋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노상현 씨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사실 노상현 씨는 이제 예능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아니 제로잖아요. 반면 해외 거주 경험은 제일 많기 때문에 일단은 첫 예능인데도 온갖 의사소통을 담당해야 되는 약간 무거운 직책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부터 각종 자료를 펼쳐놓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진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영어 구사력이 뛰어나니까 노상현 씨가 결국은 판매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예능 경험이 적은 노상현 씨가 이런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려서 어떻게 변해갈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능 베테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주는 안정감도 있지만 예능 초보가 있을 때
때 그 사람이 주는 신선함이 있잖아요. 노상현 씨에게서 어떤 그런 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박현주 위원님처럼 노상현 씨는 왜냐하면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이죠. 이분이 접점이 없는 이들하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내 그 특유의 친화력으로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그 이번 멤버 구성은 제작진으로서는 정말 크나큰 도전이자 모험이었지 싶어요.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좀처럼 예능에서 볼 수 없는 그림이어서 반가웠습니다. 네, 앞으로 도포즈가 어떤 활약으로 호흡을 맞춰 나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초반부를 지나고 있는 현재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컬처숍을 준비하는 과정이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에 기대감을 심어준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2회에 이제 지현우 씨와 주우재 씨가 미니버스 5기를 꾸미는 장면인데요. 상감청자 고유 문양을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기 위해서 약간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이제 호흡이 잘 맞지 않아서 스티커가 약간 우그러졌는데요. 주우재 씨는 성격상 이게 너무 일그러진 게 거슬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지현우 씨가 웃으면서 괜찮아 이런 것도 추억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재미가 여기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많은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될 거고 특히 익숙치 않은 외국의 환경에서 판매를 하게 될 텐데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겠어요. 그 난관에서 이제 다른 성격들이 이렇게 부딪힐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이 뭐 어색하다거나 위기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기보다는 재미있겠는데 라는 약간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약간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에피소드였다라는 생각입니다. 길거리 먹방을 하는데 현지인들이 이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우재 씨가 여기 물건 펼쳐놓으면 BTS 노래를 살짝씩 틀어봐요. 우리나라를 많이 외국에 가서 알리자 이런 예능이 많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어떤 시점이 다르다라는 걸 그 순간에 딱 보여준 거예요. 한국 문화 알리기가 더 이상 어떤 일방향적인 어필이 아니라 좀 쌍방향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분들이 마치 보이그룹처럼 도포를 휘날리면서 이렇게 런웨이처럼 거리를 걷는 그런 순간 굉장히 케이팝적인 순간이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 가장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제작진도 실제 그런 풍경에 굉장히 공을 들일 것 같아서 앞으로 비주얼적인 활약에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문화 알리기가 구색 맞추기, 보여주기식이 그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 매듭팔찌 만들기를 그 지현우 씨가 계속 연습을 합니다. 기내에서 이거 만들고 있었거든. 형 만든 거예요? 오늘은 저하고 한국 전통 매듭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예쁜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에다 끼우는 거예요. 어떡하?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대단한 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만들어주면 되게 좋아하긴 할 것 같아. 좋아하긴 할 것 같아. 공항에서도 하고 그 기내에서도 하고 숙소에서도 하고요. 저는 그런 이제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아직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선 것은 아니어서 예단은 어렵지만 낯선 이국 땅에서도 이 진심은 통하리라 믿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 이벤트가 될 컬처숍을 중심으로 어떤 예측 불허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나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힐링과 한국 문화 알리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5남자들의 여행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도포자락 휘날리며만의 차별화된 매력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강화하고 또 보완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의 목표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여행 프로그램에서 제공할 수 있는 힐링을 주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자라는 데 있는데 이 2가지를 이제 균형 있게 맞춰지도록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판매를 하는 것이 뭐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판매보다는 역시 교류에 좀 초점을 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를 외국인에게 알린다, 뭐 국위 선양을 한다 이런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도 상대의 것을 배우고 상대도 우리 것을 배우게 한다. 약간 이런 쌍방향적인 교류에 초점을 두어야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원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행 예능으로서의 보완점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봤는데 우리가 여행에서는 사실 성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풍경을 봄으로써 거기에서 얻는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서 뭔가 인식의 어떤 확장이 있는데 그런 자연스러운 성장기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미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멤버들끼리의 자연스러운 성장기 이런 서사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좀 이 프로그램에서 아쉬운 게 이미 이 프로그램은 촬영은 끝났으니까 뭐 더 보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남성으로 꾸려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굳이 이래야 되는가? 근데 이렇게 선보였을 때는 사실 그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좀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왜 또 전원 남성이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MBC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 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요소가 혼합된 기획의 경우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선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이제 막 출발선에 오른 도포자락 휘날리며가 기획의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여정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